회생 신청을 했는데 자금이 없어서 회생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래서 회생을 하려고 해도 돈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회생 신청을 한 이후에 그럼 자금을 어떤 방식으로 마련을 하느냐. 근데 우리가 통상적으로는 회생 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 채무를 변제하지 마라, 내부의 자금이나 자산이 외부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보전처분 결정이라는 걸 내려주기 때문에 회생 신청을 하면 초기에는 자금이 모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외부 자금이 들어와야 되는 사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인 운영자금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조금의 운영자금, 마중물만 있으면 매출을 일으킬 수 있고 이익을 낼 수 있는데, 마중물이 되는 그 자금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회생 신청 이후에 자금이 마련되는 양상을 보면 우리가 회생 신청 직후에 채권자들과 자율적으로 구조조정 협의를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약칭해서 ARS라고 하는데, 이 회생 절차 중에 ARS 과정에서 금융채권자들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럼 대환을 해줄 테니까 회생 신청을 취하하고 대환에서 만기 유예나 원금이나 이런 것들을 조정을 해보자 해서 대환을 하기도 하고요. 또 추가 자금 일부를 대출해주기도 합니다. 회생회사가 나름대로 기본적으로 사업 실적이라든지 이런 게 좋았던 회사거나 아니면 성장 가능성이 있는 회사면 추가 자금 대출도 가능을 해서, 그래서 회생 신청한 직후에 금융인과 협의를 통해서 대환 대출이나 추가 자금 대출이 이루어지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가끔씩. 그리고 이제 회생 절차 전반에 걸쳐서 회생 절차 중에 이제 어떤 외부 자금을 대출을 통해서 충당하는 거를 그 전문용어로 DIP 파이낸싱이라고 하는데요. 과거에 우리가 회사 정리 절차나 화의 절차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회생 절차가 생기기 전에. 그때는 회사의 대표자가 경영권을 잃게 됩니다. 회생을 하게 되면. 그래서 관리인이라는 사람을, 회생을 관리하는 사람을 외부에서 선임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회생 전에는 회사 정리나 화의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됐었는데요. 회생 절차 중에는 회사의 대표자를 회생의 관리인으로 선정하는 그 DIP 제도라고 하는데요. 미국에서 들어온. 이렇게 해서 DIP 제도 때문에 회생 절차가 좀 많이 활성화돼 있고 회사 대표자가 회생의 관리인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회생 절차 중에 이제 그 돈을 빌릴 수 있는 대출이 일어나는 걸 통칭해서 이제 DIP 파이낸싱, 회생에 전문화된 어떤 대출이다라고 해서 DIP 파이낸싱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 DIP 파이낸싱이 단계별로 따지게 보면 회생 계획이 인가되기 전에 대출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회생 계획이 인가되고 나서 그 다음에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서, 회생 계획을 수행하기 위해서 채무를 변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서 채무를 변제하고 이제 회생 절차를 종결한다고 하는데요. 종결하기 전 단계에서 하는 그 종결 파이낸싱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 DIP 파이낸싱 안에는 회생 절차 진행 중에 대출을 받는 경우가 있고, 회생 계획이 인가된 이후에 종결을 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는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럼 회생회사에 누가 돈을 빌려주느냐? 최근에는 이제 자산운용사나 이런 데서 회생회사가 나름대로 담보가 있거나 향후에 추정 어떤 손익이나 이런 것들이 양호하다고 보면 자산운용사 측에서도 DIP 파이낸싱을 적극적으로 고려를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시중은행 대출보다는 금리가 좀 높은 편이고요. 그 이외에 그 회생회사에 대해서 M&A나 영업양수도 이런 방식으로 해서 자금을 투입해가지고 아예 인수하거나 회생회사가 살리려는 시도가 많고요. 그래서 실무상으로 봤을 때 회생회사를 인수하거나 회생회사에 투자를 해가지고 뭔가 포트폴리오에 넣고자 하는 자산운용사나 회생회사의 전문 인수회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도 저희 법무법인도 특정 자산운용사나 투자자 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도 문의가 많이 오는 그런 상황이어서 DIP 파이낸싱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